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지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진술축미는 대운과 세운과 월운에 있어서 일명 접목운이라고 하죠. 대운은 30년마다 진술축미 대운이 한 번씩 오는데 인생에 큰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세운은 3년마다 한 번 오는데 지금 이 축운은 해자축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이렇게 3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접목운이 됩니다. 그리고 월운 같은 경우도 보통 진술축미 운은 양력으로 1월, 4월, 7월, 10월 이것을 일명 진술축미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술축미 대운과 세운과 월운 여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미리 자신의 운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운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국운, 나라의 운을 미리 알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2021년 신축년은 축토이기 때문에 이 축토라는 것은 소환에서 대한으로 가는 추이지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이면 가장 추운 시간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활동력이 둔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 국가, 외교적 여러 갈래로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신축년. 그래서 국운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운 이것도 하락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경기 침체인데요. 설상가상이죠. 자, 이 운도 어려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거쳐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제2금융권이라든가 은행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이 상환이 잘 안 돼서 은행 금융위기가 예상되는 것이 바로 2021년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공실률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두는 역시 작년 중국 우한발 이 폐렴이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 7, 8개월째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인류 세계적으로 지금 삼재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은 세계적으로 인류 삼재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삼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유축띠가 내년까지 삼재가 되죠. 뱀띠라든가 닭띠라든가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2022년 이민년부터는 신자진띠가 삼재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2022년 이민년부터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분들이 이제 개인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보통 4년 이상 걸렸죠.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6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걸쳐가지고 이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죠. 자,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겠느냐. 절대 이런 핵전쟁이라든가 전면전쟁에 의한 3차 세계대전은 어떤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 바이러스가 바로 3차 세계대전에 견줄 만한, 거기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위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4년과 6년이 걸렸듯이 이 코로나 대전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정도, 제 예상에는 한 3개월 정도, 4, 5, 미월, 한 미월 정도에는 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본 적이 있는데 3개월 아니면 3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코로나가 지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코로나는 내년은 물론 3년 이상 갈 수가 있다, 이런 대전제하에 앞으로 직업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프라인만 가지고 현장 영업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위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업체가 지금 호황이죠.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 쿠팡이라든가 택배업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 재편이 된다,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인류의 대공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기에 뒤처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선견지명으로 이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고 창궐할 때가 있는데 일단 3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마지노선을 강하게 마음을 먹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적극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으뜸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신축년,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직장 이직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지금 뭐 무급휴직이라든가, 물론 70%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에는 70% 뭐 유급휴직도 있지만 대부분 더 어려워지면 대다시 무급휴직 내지는 일단 직장을 명퇴당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장 이직이 올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폐업하고 아니면 다시 오픈하거나 이런 경우도 대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2배, 3배로 급증을 해서 임대주가 관리비를 내야 되는, 월세를 받기는커녕 관리비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 부동산 경기도 분명히 하락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예측했는데 지금은 오르지만 내년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부동산은 20% 이상, 심지어는 30%까지 하락하는 지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혼해서 이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남녀 이런 문제라든가 뭐 불륜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서도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1년 신축년 지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고 알기 쉽게 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축년에 여러분들이나 가족사주에
자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좌측에는 사주 원국을 의미합니다. 사주 원국. 그 다음에 우측은 세운, 즉 신축년이 왔을 때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는 분이 어떠한 상황이 되겠느냐. 자, 자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육합방국이라고 하죠. 자축이 되면. 그러면 이 육합이라든가 방국을 짜게 되지요. 그러면 육합이라든가 방국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조후로 봤을 때는 불리하죠. 사주에 자수가 있죠. 특히 자월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토가 오게 되면 자축합이 되는데 월지는 자축합 토가 아니라 자축합 수가 되기 때문에 조후에서 수기운이 냉랭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육합과 방국은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주에 인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인목과 사화가 병화가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사주에 자수가 있고 사주 원국에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그런데 만일에 오화가 사주에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불리하지요. 왜? 자오충, 추고원진이 동시에 대해서 육합을 깨버리고 육해가 되기 때문에 사주원국에 오화가 있는 분은 내년에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라든가 이사라든가 여러 갈래에서 일단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이 원국에 자수가 있는 사람은 세모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의 운은 양날의 칼이다. 인목과 사화나 병화가 있는 사람은 좋고 오화가 있는 사람은 불리하고 특히 사주원국이 목화 기운이 있으면 유리하고 금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일단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원국의 축토가 원국의 축토가 있는데 연월일시 어디에인가 지지에. 자, 신축년에 세운에서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축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에서 불리하지. 조후에서 그야말로 축월이면은 소환에서 대안으로 넘어가는 영하 10도, 뭐 20도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축토가 왔다. 이렇게 되면 빛을 흡수해 버리죠. 정화라든가 병화라든가 오화라든가 이 축토가 두 개가 있으면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사고, 구설수,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 위험하죠. 위험, 위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축토는 위암인자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주원국에 축토가 하나나 두 개가 있는 경우는 2021년 운은 일단 불리하다. 특히 축월생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든가 이 관제 구설수에 특히 주의를 하고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해 정도는 잘 참아야 됩니다. 왜? 가장 안 좋은 운이죠. 자, 그 다음에 사주원국에 인목이 있고 신축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 같이 이제 생겼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목극토가 아닙니다. 왜? 인중 간목이 있죠. 그 다음에 축중 기토가 있죠. 이렇게 되면 갑기 합 암합을 하게 되죠. 암합을 한다는 것은 축인 이 관계는 오히려 인생축, 축생인의 관계다. 목극토가 아니라 이게 갑기합 암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원국에 인목이 있고 축토가 오는 경우는 세모 이상, 뭐 세모나 동그라미까지 큰 어려움이 없다.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원국에 묘목이 있고 연월일시 어디에나 축토가 오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격각이라고 하죠. 격각. 격각이 뭡니까? 자, 한자성으로 동상이몽, 시간관계상 한글로 표기라는데 같은 자리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죠. 왜? 축 다음에 축묘 사이에는 진토라고 하는 허자가 있죠.
헛자를 불러들이는데 격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제약이 따른다.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중신금이 있죠. 축중신금이. 축중신금이 묘목에 싹을 자른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묘목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원국에 인목이 있는 사람은 세모나 동그라미인데 세모나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데 자 묘목이 있는 경우는 X다. 하락, 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월이나 일지, 월지나 일지의 자, 축, 인, 묘. 지금 이 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지, 네 번째는 연지의 작용력 순으로 가는데 월지, 일지가 가장 크지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사주원국에 진토가 있는데 내년 신축년이 오면 어떻습니까? 축진파라고 하죠. 축진파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축진, 이것은 이제 파가 되면은 부정적이죠. 부정적. 파가 뭡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소송수가 있으면 지게 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죠. 그래서 축진파, 사주에 진토가 있는 사람이 법적인 문제가 내년에 일어나면 뭐 이혼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채무, 금전관계 이럴 때는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좋죠.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상으로 토는 위장이기 때문에 위장, 소화기,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원국에 진토가 있으면 X, 하락, 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갑니다. 사주원국에 사화가 있으면서 축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화가 있으면서 가짜학이지. 가짜학. 가학. 왜? 사유축, 유금만 오게 되면 삼합이 되지요. 그런데 유금이 빠진 사화가 있는데 축토가 가면 다소 불리합니다. 다소 이제 불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주원국에 축토가 있는 분이 사화 운이 오면 대단히 좋지요. 사주원국에 월이나 일이나 뭐 연월일시에 축토가 있는데 사화가 오면 발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화가 있는데 축토가 있으면 조금 쪼그라들지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유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화가 있는데 유금이 오게 되면 사화가 있는데 유금이 오게 되면 합이 되지요. 사유축 금을 짜게 되지요. 이건 대단히 좋습니다. 사주에 사화가 있는데 유금이 오는 경우는 대단히 좋은데 사화가 있는데 축토가 오면 좀 쪼그라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세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갑니다. 자, 오화가 있는데 축토가 있으면 X를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축오 원진이 되죠. 축오 원진. 그 다음에 원진도 되고 육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탕화살도 되죠. 탕화, 감정기복, 신세비관. 그래서 축오, 사주원국에 오화가 있고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대단히 불리하다. 왜? 배신수가 생기고 증오, 우울증, 신세비관 여러모로 이 감정기복 이럴 때는 마음 수행강이라든가 이런 명리가미로 마음을 다스리면 좋습니다. 다음에 자 축미축은 어떻습니까? 자 미토가 있는데 축토가 오면 축미축이죠. 이것은 그다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양날의 칼이다. 세모나 동그라미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세모나 동그라미까지. 자, 왜 그랬냐? 자, 이것은 일단 축미축이 되죠. 축미축이 되죠. 축미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 미중정화와 축중개수 이 토끼리의 충은 일반 충이 아니라 붕충이 친구끼리 같은 토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지장간 충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지장간의 정계충이면 수가 강하면 화가 꺼지지요. 이 화가 꺼질 수가 있다. 축토가 와가지고. 그러면 건강상의 심장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뇌졸중이라든가 사주에 미토가 있는데
축토가 이제 강하게 올 경우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축토가 오는 경우는 항상 건강입니다. 첫 번째도 하여튼 뇌졸중, 뇌경색이라든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계충이라는 것은 하극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극상. 그 다음에 축중 신금까지 있지요. 그래서 하극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상사, 직장에서 상사라든가 군대에서 선임이라든가 뭐 들이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충미충.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묘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충미충, 사주에 충미충이 되는 분은 목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목. 수목, 수생목이 잘 되는 사람은 충미충이 돼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목이 없거나 목이 약하거나 목이 고립된 사람은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이 묘고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답답하게 되죠. 목토로 이 토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주에는 목이 튼튼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 그 다음에 사주에 신금이 있는데 그 축토가 오면 부정적이지. 왜 그럴까요? 자,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 되죠. 그러면 경금이 축토를 만나면 경금이나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 인묘작용, 묘지가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이것은 인묘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토생금이 안 된다. 토생금이 안 된다. 인묘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생금 상생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토생금인데. 그래서 항상 12운성의 묘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장간의 충이라든가 암압이라든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3년, 5년, 10년을 배워도 이 명리는 통변에 정확한 통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 인묘작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장간의 충가하, 암압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사주원국에 유금이 있는데 축토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동그라미지. 오랜만에 이제 단독 동그라미인데요. 왜 그럴까요? 유축금이 되게 되면 삼합이 되지. 삼합이 되지. 특히 정화일관이라든가 병화일관이 유축금이 되면 재성, 편제나 정제기 합의되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여기서 횡재를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사를 가면 분양을 받으면 분양받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것이 큰 금액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게 바로 사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 이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내년에 활발하게 한번 배팅을 해봐라. 그리고 이 유금이 있는 사람이 축토를 만날 때 그야말로 실력자나 멘토나 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이 유금이 있는 사람은 크게 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원국에 유금이 연월일시에 유금이 있는 분은 내년이 기회입니다.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도 기회고 그리고 특히 이런 명리를 배우거나 수행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울 때는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축토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술토가 있는 경우 축술형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90% 이상 부정적이죠. 왜? 이 축술형이 된다는 것은 축술형이 되는데 조가 맞으면 괜찮습니다. 사주원국의 수화, 화, 화수, 기재, 수화가 제대로 짜이면 겁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수가 많거나 아니면 화가 많거나 아니면 수화 중에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 수화가 다 없거나 아니면 수화 중에 고립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살기가 뻗치지요. 살기가 뻗친다. 살기가 뻗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축술형은 일단 소송수라든가 건강, 위장이죠. 그 다음에 이혼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지인, 친구 간에 불화수가 많아지고 사건, 사고 여러 가지가 불리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술토가 있어서 축술형을 짜거나 축미충이 되거나 이러한 분들은 내년 신축년 2월 4일부터 신축년인데 입춘 지나서 2, 3, 4, 이 봄에
피부과를 가서 뭐 김이나 그다음에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액땜이죠. 미리 뭐 피를 살짝 보면 액땜이 된다는 얘기. 특히 축수령이 되거나 축수염이 3형이 되는 사람은 입춘 지나서 2, 3, 4월에 양력 2, 3, 4월에 피부과에 가서 점이나 기미 같은 경우를 빼서 액땜을 하면 좋습니다. 왜? 이것은 교통사고라든가 수술수까지를 예견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 주의하시고, 축술, 형을 짜는 사람. 마지막에 자, 해수가 있으면서 축토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불리할 것 같지만 그냥 세모 정도 주겠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불리하죠. 그런데 그 해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식 지혜의 창고가 됩니다. 해수.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하우를 의미합니다. 사주에 축토가 있는 사람은 노련합니다. 큰 재물을 벌 수도 있는데 사주에 축토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지식과 노하우, 노련미, 경험의 융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에서 준방국이지요. 준방국. 자수가 오면 해자축 방국인데 해축은 뭡니까? 가합이지요. 가짜 방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국수 같이 생겼지만 토국수가 아니다. 토국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해수가 있는 분은 해수가 있으면서 가을이나 겨울생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술월이나 그 다음에 해자축월생은 불리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인묘진이나 사오미월생, 봄, 여름에 태어나면서 사주에 해수가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입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해가 있는 사람 중에 목화 기운이 있거나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배팅을 해도 됩니다. 펼쳐도 된다는 얘기죠. 가게를 차리거나 오픈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 이사를 가거나. 자, 그래서 이 신축년 지지통변,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2022년 이민년 지지통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2023년 개묘년, 2024년 갑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2021년 내년 1년의 운을 미리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미리 알고 본인 사주에 이것을 알고 충분히 피용치길, 아주 흉한 일은 비켜갈 수 있고 길한 일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명리를 배우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기초부터 튼튼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죠. 빨리 용신 찾고 싶고 빨리 격국론 나가고 싶고, 그런데 이 기반기가 돼 있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년 5년 공부에도 제자리 걸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제값을 주고 제대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든가 진로적성학 공부는 청간지지론과 그 다음에 육친론까지는 혼자 독학이 가능하지. 그런데 독학을 할 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청간지지에서 지지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지니까, 청간지지니까 기초인데 이 기초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지지론은 고급이지요. 그야말로 실전 통변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공부할 때 청간은 쉽지요. 청간은 합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지는 합충형파이가 모두 들어있고 거기에서 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천을기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살까지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는 그야말로 아주 공부를 제대로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간지론이라든가 청간지지론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그 육친론, 이걸 지나면 여기서 또 많이 헤매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학문은 지금 공부했듯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고, 이 이론은 어디 하나도 틀린 게 전혀 없거든요. 0.1%도 잘못된 게 없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격국론이라든가 용신론이라든가 실전 통변, 여기는 어떻습니까? 독학으로 불가능하지. 독학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년, 5년, 10년을 배워도 다시 배우러 오지요. 왜? 그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다시 또 배우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격국론, 용신론, 통변론은 실력을 갖춘 훌륭한 멘토나 스승에게 제값을 주고 제대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학문이죠. 이 학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배울 때는 갑과 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지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면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조금 안다고 입으로 자꾸만 떠들고 이렇다 저렇다 자기 논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그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배우면 지식이 흡수가 돼서 부쩍부쩍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력자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남을 채워주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런 홍익이념에 빛나는 삶을 살겠다는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이 학문을 공부해야지. 그냥 이 학문을 공부해서 뭐 사주 봐주고 강의하고 이러한 사주쟁이가 되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시작되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치관과 명분과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겠다. 이러한 명분이 분명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하면 그야말로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축년의 지지에 대해서 통변을 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신 분들 모두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기 바라며, 훌륭한 멘토와 인연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하면서 심산원장의 신축년 지지통변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